충격적인 고백이 전 세계 뉴스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앵커 에릭이 자신의 특별 보도에서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완전한 거짓이었습니다. 방송 직후 이 영상은 SNS에서 24시간 만에 30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수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발언을 한 걸까요? 지금부터 공개되는 이야기를 통해 편견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깨지는지, 그리고 왜 우리는 경험하기 전까지는 진실을 알 수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의문을 품을 준비가 되셨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미국 CNN에서 20년 동안 뉴스 앵커로 일하고 있는 에릭 제닝스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목격한 일들을 보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관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제 속에서 뭔가 이상한 감정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걱정 같은 느낌이었죠. 제가 읽었던 모든 기사들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외국인들을 환영하지 않는다. 그곳 사람들은 외부인을 좋아하지 않는다. 관광객들이 안 좋은 경험을 한다. 이런 것들이요. 이건 그냥 인터넷에 아무 사람들이 쓴 글이 아니었어요. 제가 신뢰하는 뉴스 사이트와 실제로 그곳에 다녀온 다른 기자들의 이야기였죠. 이 모든 이야기들이 제 머릿속에 한 가지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한국은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한국인들은 저 같은 사람을 그곳에서 원하지 않을 거라고요. TV 방송국의 제 책상은 종이들, 커피잔들, 그리고 포스트잇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녁 방송을 마무리하고 있었는데 상사가 다가왔죠. 에릭, 서울 관광에 관한 특별 보도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그녀가 물었어요.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왜 제가 환영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곳에 저를 보내려고 할까요? 컴퓨터 화면을 내려다봤는데 또 다시 한국 식당에서 무시당한 관광객에 관한 이야기가 보이고 있었어요. 생각해볼게요 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거절하기로 마음먹고 있었죠. 그날 밤 집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 부정적인 이야기들에 대해 뭔가 거슬리는 게 있었거든요. 다 같은 패턴을 따르고 있었어요. 이름도 없고 세부사항도 거의 없고 항상 같은 결론이었죠. 기자로서의 본능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만약 제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만약 제가 이미 믿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 이야기들만 읽고 있었다면? 다음 날 아침 10년 넘게 함께한 카메라맨이자 친구인 데이비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데이비드는 조직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모든 걸 세심하게 계획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명확하게 생각하죠. 데이비드, 이 한국 특파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내가 물었어요. 그가 대답하기 전에 잠시 침묵이 흐르고 있었어요. 우리가 가봐야 할 것 같아, 에릭. 만약 그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사실이라면 그걸 보도하면 되고, 만약 틀렸다면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지. 우리 자신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그의 말이 저를 강하게 때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경우에 다른 기자들이 사실 확인을 안 한다고 비판했었나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직접 보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듣는 것보다 낫다고 말했었나요? 내 말이 맞아, 마침내 말했어요. 서울로 가자. 특별한 가이드도 없이, VIP 대우도 없이. 그냥 한국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평범한 외국인 2명으로서. 전화를 끊고 여행 가방을 꾸리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의심이 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만약 그 모든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만약 제 두려움이 확인된다면? 여분의 돈을 챙기고 서울 지도를 인쇄하고 여권 복사본을 만들었어요. 도움을 구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던 곳을 위한 준비였죠. 화장실에서 이를 닦으면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20년간의 취재 생활은 저에게 모든 것을 의심하라고 가르쳤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대한 제 믿음은 의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날 밤 제 아파트는 조용했어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내일이면 한 번도 보지 않고 판단해버린 나라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이 여행은 한국에 대한 제 생각만 바꾸는 게 아니었어요. 기자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저 자신을 보는 방식도 바꾸게 될 거였죠. 여행 가방에 지퍼를 닫고 알람을 맞추었어요. 불을 끄면서 한 가지 생각이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어요. 만약 내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틀렸다면? 첫 번째 놀라움은 공항을 떠나기도 전에 찾아왔어요. 저는 인천공항에서 혼란과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각오하고 있었거든요. 읽을 수 없는 표지판들과 씨름하고 손짓 발짓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할 거라고 상상하고 있었죠. 그런데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표지판 옆에 있는 명확한 영어 표지판을 보고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공항은 깨끗하고 밝고 미국에서 봤던 많은 공항들보다 더 현대적이었습니다.
입국 심사관은 약간의 억양이 있긴 했지만 이해하기 쉬운 영어로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그는 제 여권을 확인하고 미소를 지으며 한국에 온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죠. 자동화 시스템은 빠르고 부드럽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저는 살짝 놀라는 기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건 아직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 짐을 찾으면서 데이비드에게 말했어요. 공항은 여행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잖아. 진짜 시험은 도시에서 시작될 거야. 데이비드는 그저 살짝 미소를 지으며 세련되고 현대적인 터미널을 카메라로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서울로 가는 지하철은 또 다른 놀라움이었어요. 깨끗했고 정확히 시간에 맞춰 도착했거든요. 안내방송은 한국어로 나온 다음 영어로 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 승객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죠. 그들이 우리를 쳐다보거나 멀어질 거라고 예상하면서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휴대폰을 보거나 친구들과 조용히 대화하고 있었어요. 몇몇은 우리를 잠깐 흘깃보거나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인 다음 다시 자기 일로 돌아갔습니다. 한 노인 여성이 무거운 쇼핑백을 들고 기차에 탔어요. 기차가 흔들리면서 그녀는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죠. 외국인의 도움을 원할까 고민하며 잠시 망설이고 있었어요. 제가 결정하기도 전에 데이비드가 일어나서 미소와 함께 그녀의 가방을 가리켰죠. 그 여성은 데이비드에게 한 가방을 건네며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한국어로 빠르게 말했지만 그 감사의 표정은 번역이 필요 없었습니다. 제일 큰 시험은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찾아왔어요. 차가운 물을 맞은 것처럼 공포가 엄습했죠. 여기 저는 신분증도 돈도 없는 외국인이었고 친절하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 확신했던 나라에 있었거든요. 우리는 제가 마지막으로 지갑을 사용했던 카페로 급히 돌아갔어요.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 상황을 상상하며 가슴이 쿵쾅거리고 있었죠. 카운터 뒤에 있던 젊은 남자는 제가 손짓과 비행기에서 배운 몇 마디 한국어로 설명하려고 할 때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제 좌절감이 커지고 있었는데 한 손님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부드러운 눈빛과 친절한 미소를 가진 젊은 여성이었어요. 제가 통역을 도와드릴게요. 그녀가 완벽한 영어로 말했어요. 제 이름은 소영이에요. 그녀가 바리스타에게 말했을 때 그의 얼굴에 이해의 빛이 반짝였어요. 소영이 저에게 돌아섰죠. 지갑은 안전하대요. 매니저가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었어요. 손님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었대요. 매니저가 제 지갑을 가져왔을 때 모든 것이 그대로 들어있었어요. 모든 카드, 신분증, 그리고 공항에서 환전한 모든 한국 돈까지요. 제 마음속에 뭔가가 변하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제 마음속에 쌓아올린 벽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긴 것 같았죠. 소영은 우리와 함께 있었고 그녀의 따뜻한 성격이 즉시 우리를 환영받는 기분이 들게 했어요. 그녀는 대학에서 저널리즘을 공부하고 있다고 말했고 관광지뿐만 아니라 진짜 서울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사방으로 퍼져 있는 서울의 반짝이는 불빛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화려한 간판들이 있는 높은 건물들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죠. 사람들로 가득 찬 거리는 이 늦은 시간에도 활기차게 웅웅거리고 있었습니다. 왜 내가 최악을 예상했을까? 카메라로 오늘의 영상을 검토하고 있던 데이비드에게 물었어요. 이런 나를 어떤 기자라고 해야 할까? 다음 날은 또 다른 놀라움이 찾아왔어요. 택시에서 사진을 찍다가 실수로 비싼 휴대폰을 좌석에 두고 내렸거든요. 몇 시간이 지나서야 그것이 없어진 것을 깨달았어요. 소영이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을 도와줬지만 다시 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은 거의 없었죠.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경찰에서 전화가 왔어요. 택시기사가 제 휴대폰을 발견하고 직접 경찰서에 가져다 준 거였어요. 그는 제 폰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일부러 돌아갔던 거죠. 감사의 표시로 돈을 건네려고 했지만 그는 고개를 단호하게 저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걸어가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서울의 붐비는 거리는 더 이상 낯설고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네온사인, 길거리 음식 냄새, 가게 문에서 흘러나오는 한국 음악 소리, 모든 것이 조심해야 할 곳이라기보다는 생명력과 놀라움으로 가득 찬 도시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이야기가 여기 있는 것 같아. 데이비드보다는 혼잣말처럼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옆에서 걷고 있던 소영이 돌아서서 미소를 지었어요. 서울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때로는 그것들을 보기 위해 눈을 열어야 해요. 밤이 도시를 덮으면서 저는 오래된 두려움과 가정을 넘어보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은 한국에서의 제 여정의 시작일 뿐이었지만 이미 제가 쌓아온 벽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온 지 3일째 되던 날, 제 안에서 뭔가가 변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소영의 도움으로 우리는 관광지를 넘어 도시의 진짜 심장부로 들어가고 있었죠.
그녀는 우리를 작은 식당들로 데려갔는데 그곳에서는 우리가 유일한 외국인이었어요. 메뉴 읽는 것을 도와주고 간단한 한국어 표현들도 가르쳐줬죠. 새로운 곳에 들어갈 때마다 저는 사람들이 한국 풍습에 대한 우리의 무지함에 짜증을 낼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대신 우리가 몇 마디의 한국어를 말하려고 시도할 때마다 인내심과 심지어 흥분감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영은 우리와 함께 전통시장을 걸었어요. 시장은 알록달록한 채소들, 이상한 냄새가 나는 생선들, 그리고 수공 예품들로 가득 차 있었죠. 가판대 사이의 좁은 길은 활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할머니들이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말을 걸고 있었는데 그 목소리는 힘차고 음악적이었어요. 공기 속에는 매운 음식과 달콤한 떡 냄새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나이 드신 한국 분들은 외국인들이 우리 문화에 관심을 보일 때 기뻐하세요. 소영이 설명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큰 나무망치로 떡을 치고 있는 남자를 지켜보며 잠시 멈췄죠. 그것을 존중으로 보시지 여러분이 호기심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제 두려움이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가게 주인의 미소, 길거리에서 만난 낯선 이의 도움의 손길 하나하나가 제가 한국에 가지고 온 걱정의 벽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의 변화에 대한 가장 큰 시험은 작은 바비큐 식당에서 찾아왔어요. 그곳은 소박하지만 깨끗했고 각 나무 테이블에는 숯불 그릴이 설치되어 있었죠. 웃고 있는 손님들의 사진이 한쪽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맛있는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고 배에서는 배고픔으로 꼬르륵 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나이 든 주인은 바로 우리의 카메라를 알아챘어요. 그는 작은 체구의 주름진 얼굴과 오랜 세월의 힘든 일을 보여주는 강한 손을 가진 남자였어요. 그는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고 그의 눈에는 호기심이 반짝이고 있었죠. 소영에게 빠르게 말하면서 노골적인 관심을 보이며 우리를 힐끗 보고 있었어요. 그분이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대해 알고 싶어 하세요. 소영이 통역했어요. 한국에서의 외국인들의 경험에 대한 보도를 만들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주인의 얼굴이 진지해졌어요. 그는 이제 그의 눈을 똑바로 제 눈에 고정한 채 또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안 좋은 대우를 받았는지 물어보고 계세요. 소영이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죠. 그 질문은 마치 차가운 물을 끼얹은 것 같았어요. 여기 기회가 있었습니다. 작은 혼란이나 오해를 언급할 수도 있었어요. 사소한 문제들에 초점을 맞춰 예전 믿음을 지킬 수도 있었죠. 제가 얼마나 틀렸었는지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자존심을 지킬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 없었어요. 솔직한 눈빛을 가진 이 남자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그리고 결국 우리의 보도를 보게 될 시청자들에게도요. 우리는 오직 친절함만 경험했다고 말씀드려주세요. 목에 뭔가 걸린 듯한 느낌을 받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한 가지 이야기를 예상하고 왔지만 완전히 다른 것을 발견하고 있다고 말씀드려주세요. 소영이 제 말을 통역했을 때 노인의 얼굴이 변했어요. 미소가 넓게 퍼지면서 그의 눈 주위에 깊은 주름이 생겼습니다. 그는 기쁜 목소리로 직원들에게 소리쳤어요. 몇 분 안에 우리 테이블은 메뉴에 없던 작은 접시들로 가득 찼어요. 이상한 채소들, 특별한 소스들, 그리고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방식으로 준비된 고기였죠. 이것들은 가족 음식이라고 하세요. 소영이 설명했어요. 그녀의 눈은 반짝이고 있었죠. 그의 어머니가 집에서 만들던 요리들이에요. 보통 손님들에게는 내지 않는 음식이래요. 우리가 먹는 동안 주인은 우리와 함께 앉아 소영을 통해 그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는 전쟁 후 서울에서 자랄 때 많은 건물들이 여전히 파손되어 있었다고 말했죠. 수십 년에 걸쳐 그의 동네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높은 유리 건물들이 오래된 집들을 대체하고 외국인들이 한때 시선을 끌던 거리에서 이제는 흔한 광경이 되어가는 모습을 설명했어요. 때때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오해가 있다고 하세요. 노인이 풍화된 손으로 몸짓을 하며 말할 때 소영이 통역했어요. 무례하게 보이는 것이 단지 일을 처리하는 다른 방식일 수도 있대요. 하지만 그는 친절함은 어떤 언어로든 이해될 수 있다고 믿는데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데이비드와 저는 우리가 녹화한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익숙한 거리와 건물들이 보였지만 이제 그것들은 제게 다르게 보이고 있었어요. 분주한 인도, 붐비는 지하철 차량, 화려한 간판들, 그것들은 더 이상 낯설지 않았어요. 그저 사람들이 살아가는 또 다른 방식이었고 고향의 제 도시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영상 속의 얼굴들이었어요. 도움을 준 경찰관, 정직한 택시기사, 미소 짓는 식당 주인, 이들은 외국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저 세계 어디서나 같은 고민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우리는 이야기 전체를 바꿔야 할 것 같아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치우고 있던 데이비드에게 말했어요. 이건 한국이 외국인을 환영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직접 확인하지 않고 얼마나 쉽게 믿어버리는가에 관한 거지. 데이비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두운 호텔 불빛 속에서 그의 눈은 진지했습니다. 문제는 네가 카메라 앞에서 네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만큼 용감한가야.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창밖으로 들려오는 도시의 소리를 들으며 그의 질문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어요. 저는 수백만 시청자들에게 진실을 찾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전문 기자인 내가 수년간 거짓된 것을 믿어왔다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요? 한국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편견에서 이해로 가는 나 자신의 여정을 그들에게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요? 그것은 제 경력에서 직면한 가장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 대답이 이 보도뿐만 아니라 그 후의 모든 이야기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형성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소영이 우리를 엔서울타워로 데려갔어요. 엘리베이터가 우리를 부드럽게 꼭대기로 올려주고 있었는데 거기서는 커다란 창문들을 통해 도시가 사방으로 펼쳐진 모습이 보였어요. 수백만 개의 불빛이 마치 떨어진 별처럼 우리 아래에서 반짝이고 있었죠. 한강은 다리들의 빛나는 불빛으로 장식된 어두운 리본처럼 도시 중심을 가로질러 굽이치고 있었습니다. 거기 서 있으면서 제 안에서 강렬한 무언가를 느꼈어요. 이 거대한 도시는 제 마음속에 단순한 생각과 잘못된 믿음으로만 존재했었죠. 이제 그것은 깊이와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얼굴들과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었고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소영이 제 옆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도시의 불빛이 반사되고 있었죠. 고향에 돌아가서 시청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건가요?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제 숨결이 유리를 흐리게 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진실을 말할 거예요. 제가 말했죠. 저는 제가 환영받지 못할 거라 예상하는 곳을 찾으러 왔어요. 대신 문제는 한국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건 제가 스스로에게 말해왔던 이야기였어요. 우리는 그곳에서 아름다운 도시 불빛을 배경으로 마지막 보도를 촬영하기로 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쓴 대본을 원하지 않았어요. 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데이비드의 카메라에 빨간불이 켜졌어요. 저는 렌즈를 똑바로 쳐다보며 나중에 이것을 볼 시청자들을 상상하고 있었죠. 저는 20년 동안 뉴스 앵커로 일해왔습니다. 제가 시작했어요.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해 보도해왔죠. 하지만 저는 한국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들었거나 읽었던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이 나라에 대해 강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환영받지 못하는 곳을 찾게 될 거라고 예상했죠. 저는 그들에게 카페 직원들이 안전하게 보관해준 잃어버린 지갑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보상을 원하지 않고 제 휴대폰을 돌려준 택시 기사님을 설명했고, 우리와 특별한 가족 음식을 나눠준 식당 주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한국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직접 확인하지 않고 얼마나 쉽게 믿는지에 관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미 생각하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 정보를 찾는 방식에 관한 거죠. 기자로서 저는 더 잘 알았어야 했습니다. 제가 마무리할 때 도시의 불빛들이 제 뒤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다음에 복잡한 장소나 사람들 집단에 대한 단순한 이야기를 들을 때 제 경험을 기억하세요.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아요. 때로는 진실을 찾기 위해 우리 자신의 눈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비드가 카메라를 껐어요. 우리 셋은 잠시 동안 조용히 서서 아름다운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죠. 여기서 중요한 무언가가 일어났어요. 단순한 뉴스 이야기를 넘어서는 무언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우리의 특별 보도가 텔레비전에 방송됐어요. 반응은 압도적이었어요. 시청자들은 수백 개의 이메일과 메시지를 보내며 자신들의 믿음이 잘못됐다는 것을 발견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죠. 다른 기자들은 우리 자신의 생각이 우리가 보도하는 것을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저에게 연락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야기의 일부가 되었다고 비판했지만 그런 의견들조차도 뉴스 보도의 정직성에 관한 좋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데이비드와 저는 세계 각지의 다른 오해받고 있는 장소들에 대한 시리즈를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한국관광공사는 그들의 광고에 우리 영상의 일부를 사용해도 되는지 물어왔고, 소영은 우리 방송국의 국제부에서 여름 인턴십을 제안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안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저는 제 일에 다르게 접근하고 있었죠. 제가 다루는 각 이야기, 방송에서 읽는 각 대본, 모든 것을 더 조심스럽게 의심했어요. 다른 관점들을 찾았고 전문 기자라 해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여행 후 3개월이 지나 작은 소포가 제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안에는 작은 가게 앞에 자랑스럽게 서 있는 근호인 식당 주인의 사진이 들어있는 수제나무 액자가 들어있었습니다. 소영의 메모에는 그가 영어 자막과 함께 우리의 보도를 온라인으로 봤다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는 우리에게 더 많은 외국인 방문객들이 그의 가족의 특별한 요리를 맛보러 오면서 사업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했대요. 저는 그 사진을 매일 볼 수 있도록 제 책상에 놓았어요. 그것은 서울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을 상기시켜 줍니다. 어떤 이야기는 우리가 아는 것을 바꾸지만 최고의 이야기는 우리가 보는 방식을 바꿉니다. 지난주에 우리 방송국의 새로운 기자가 첫 해외 취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저에게 조언을 구했죠. 당신이 어떤 장소에 대해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든 제가 그녀에게 당신이 틀렸다는 것을 발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이해의 시작입니다. 지금 그녀의 보도를 보면서 정직하고 미묘한 차이를 인식하며 놀라움에 열려있는 진정한 여행은 우리가 집으로 돌아올 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진짜 여행은 우리가 새로운 이해를 그 후에 모든 일에 어떻게 담아가느냐에서 계속됩니다. 서울로의 제 물리적인 여행은 단 일주일이었지만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꾸는 여정은 매일 계속되고 있어요. 저는 더 이상 틀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대신 제 믿음이 도전받는 다음 순간을 기대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성장하는 방식이니까요.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꽉 붙잡는 것이 아니라 더 진실된 무언가를 발견했을 때 그것을 놓아줄 만큼 용감해지는 것이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